국민연금은 1,000만 명 이상의 이 나라 국민들이 노후를 대비해서 가입을 한 겁니다. 저도 가입해 가지고 있고 확실히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 국민들 중에 국민연금에 1,000만 명밖에 가입 안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노후에 사회보장 체계에서 소외된 사람이 많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국민연금에서 지난번에 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그 손실을 봤다. 실제 손실이 본 게 아니다. 주식 가격은 변동하니까 손실로 평가할 수 없다. 그리고 산정하는 벨벳각까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한 재벌닷컴에서는 4천억이 훨씬 넘는 손실을 국민연금에 끼쳤다 했고, 그 이후에 무슨 오른 주식의 가치나 어쩌거나 이러면서 계산을 잘못했다. 일부 국민연금이 매도한 이 합병 이후에 매도한 주식이 빠졌다. 별별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계산을 하는 방식에 의해서 손실인가 이익이냐라는 부분을 지멋대로 포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마디로 기득권이 이야기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특검이 이걸 합병함으로써 이 국민연금은 얼마나 손실을 받고 삼성은 얼마나 이득을 받는가를 이렇게 분석을 액수로 했습니다. 아마 특검에는 전문적인 검사나 이런 경제수사에 대해서 정통한 수사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산정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추후 벌어질 액수 시비를 이렇게 극복하기 위해서 아마 최하 누가 보더라도 빼도 박도 못하는 손실과 최소 또 이익, 누가 보더라도 빼도 박도 못하는 이익만 이렇게 표현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계산 결과 이재용 부회장 등 대주주들이 8,549억의 이득을 챙겼고 국민연금은 1,388억의 손실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자, 삼성 합병 이후 대주주의 수익액과 국민연금 손해액에 대해 여러가지 방법으로 각자 추산액들이 공개되었지만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액수를 특정한 것은 처음인데요. 자, 그래서 이 특검이 왜 이걸 갖다가 산정을 했느냐. 이 특가법상의 배임 혐의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이 사람이 기금운용을 결정을 하는데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던 그 핵심 당사자입니다. 이 사람의 공소장에서 이렇게 이 사람이 특정한 사람에게 이익을 보게 한 것은 요만큼이고 또 국민연금의 손실을 보게 한 것은 이만큼이다라고 기재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홍완선 본부장은 국민연금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하고 합병 시너지 효과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로 어제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자, 일단 특검에서 밝힌 액수만 가지고 본다면 이것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연금에 손실을 끼친 액수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최고의 부자가 어디 뜯어먹을 데가 없어서 한마디로 노후를 위해서 개미처럼 일해서 모아놓은 돈을 뜯어갑니까? 이것은 매우 불공정한 일이다. 사회 정의로 봤을 때는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삼성물산의 주식 가격은 12만 3천원, 국민연금이 이렇게 합병되는 지난 2015년 7월달이죠. 그 이후로 보면 지금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합병 직후 19만 8천원까지 갔을 때 합병으로 국민연금도 이득을 봤다는데 그로부터 지금 쭉
합병 이후 2년이 이제 되어가는 시점에서 주가는 점점 내려가서 최근에 1년 사이에서는 이제 12만원대에 수렴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때 조금 올랐을 때 손해본 게 없다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도 쑥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이 특검이 산정한 부분은요, 그걸 갖다가 1대 뭐 0.3이냐 1대 뭐 0.45냐 라고 하는 합병 비율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만 계산했을 걸로 보이고, 주식 가격에 대한 부분은 산정을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주식 가격은 항상 변동할 수 있다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지분 비율을 정상적인 행태로 했느냐, 안 그러면 삼성 측이 사실상 이야기한 대로 했느냐, 이렇게 해서 손실액이 얼마다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실제로 주식 가격이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다운돼 버린 부분까지를 고려하면 피해액은 훨씬 더 클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몇몇 신문들은 일면에 삼성의 컨트롤 타워, 즉 옛날에는 이병철 회장 초창기에는 회장 비서실, 그리고 이건희가 처음에 등장해서 이제 한 이후에 90년대 이후에는 97년 이후에는 구조범, 그 다음에 또 이 엑스파일 사건으로 당시 이학수 부회장 등이 물러나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난 뒤에는 전략기획실, 그리고 이 부분을 갖다가 최근에는 미래전략실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58년 만에 컨트롤 타워를 없앴다. 그리고 이재용이 26일 특검 사무실에서 불구속 기소된 최지성을 만나서 베노이 이피아의 마지막 두 사람이 만났는데 미래전략실의 팀장 전원 사퇴를 논의했다. 즉 미래전략실이 삼성그룹 전체를 컨트롤 타워로서 지휘하는데 최지성, 장충기 등과 이번에 삼성이 기소된 사람이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 그리고 박상진, 그 다음에 이 황전문가 하는 이 삼성전자 전무까지 5명이 기소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3명은 이 미래전략실에 이렇게 깊이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해체한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58년 만에 컨트롤 타워가 없어졌다 하고 이게 신문 일면에 대대적으로 소개되고 이재용의 결단인 것처럼 이야기됩니다. 그리고 각자 도생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절대 안 믿습니다. 좀 이따가 감방에서 나오면 회장 비서실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바뀌었습니까? 아까? 그 다음에는 이 구조조정본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미래전략실, 그 다음에 전략기획실, 미래전략실 이렇게 바뀌어왔거든요. 회장 비서실, 구조조정본부, 그 다음에 전략기획실, 미래전략실. 사건 한번 칠 때마다 이름이 바뀝니다. 자, 좀 이따가 이제 감방에서 나오고 다음 정권이 이제 출범하고 하면 그 정권하고 이재용 부회장은 아주 가까울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10년 전부터.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좀 이따가 나오겠죠. 국가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요. 그러면 이제 삼성 내부를 다시 장악해 들어갈라 하겠죠. 그 사이에 엄마나 누나들, 여동생들한테 뺏기지만 않았다면요. 그러면서 이제 장악하고는 또 뭐를 하나 붙이겠죠. 그거 반복할 건데 이거에 무슨 뉴스감이 됩니까? 어제 보니까 베트남에서 뭐 이 노동자들하고 이 삼성의 디스플레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움이 붙어서 다치고 이랬다는데요. 주변에 좀 잘하길 바랍니다. 회사 안에서부터요. 이런 거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이런 거 보도 좀 하지 마세요. 국민을 바보로 아닙니까? 왜 언론이 소중한 지면에 이런 걸 보도합니까? 기가 찹니다.